저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시야를 확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묻지마 범죄고요. 두 번째는 양형입니다. 먼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불안 사회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그 불안의 수준이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이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다른 의원님이 아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알게 됐는데, 지난 5년간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연인원으로 9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회자가 됐던 그 피케티 지수라고 하는 경제 불평등 지수 있죠. 그게 우리나라가 9배가 넘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상 최고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7.5였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알고 계시지만 출산율 0.7%, 홍콩과 함께 인류 최저치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 불안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이 극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허리가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 부러진 허리에 정밀 타격을 다시 받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법원에서 좀 이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 형사소송 절차가요,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자들의 불안을 달래주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 절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소송 절차가 이분론으로 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사실심과 양형심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이게 사실심리를 하는 것인지 양형심리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판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이야기를 다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고기일 그날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량이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징역 20년인지 이걸 그냥 갑자기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갑작스러운 선언을 듣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불안을 자극하겠어요. 그리고 판사가 그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투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형사소송 절차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심리와 양형심리로. 법원에서도 전통적인 주장이 있었지만 특히나 이 불안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는 시급하게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심리 끝나고 일단 피고인이 유죄다라는 걸 확정한 이후에 양형심리 절차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전통적인 판사의 역할, 검사의 역할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당사자의 하나로서 참여시키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로 양형과 관련돼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산청 펜션 살인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항소심에서 선고 일주일 정도 전에 피고인 측에서 1억 5천만 원 공탁을 하고 4년 감형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공탁으로 인한 감형 사유가 주된 고려 사유였다는 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 직후에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측에서 찾아갔습니다. 네. 네. 먹튀 감형이기도 하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번 죽는 셈인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온라인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이런 카페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죄명이 특정되고요, 이 죄명에 대해서 공탁을 얼마 하면 얼마 감형받을 수 있다. 민사 고려해서 3천만 원, 형사만 생각하면 5천만 원. 그래서 이게 쭉 퍼져 있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단체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참 이게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피해자들도 돈을 내게 해달라. 피해자들이 공탁하게 해달라. 공탁을 해서 형량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 돈으로 형량이 사고 파는 거래가 대상이 되는 관념이 형성되는, 지난 200년, 30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워낙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거대한 담론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깊이 참작하고 깊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창원지검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밀양지청에 특활비 관련돼서 보도가 한 건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먼저 확인을 하자면 특활비는 이제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지급하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주는 것이고 이거를 마치 어떤 급여나 보수인 것처럼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사람들 나눠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집행되고 있지 않고요. 네. 미리 사전에 계획된 통상적인 수요 활동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밀양지청이 지금 결국 언론 보도에서 언급이 됐는데 밀양지청의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 2월 달부터 볼 때 2월 14일 날 4명한테 25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됐고 4월 달에는 11일 날 15만 원씩 4명한테 5월 달에는 16일 날 15만 원씩 4명 6월 달에도 15만 원씩 4명 8월 달에도 15만 원씩 4명 10월 달도 15만 원씩 4명 11월 달도 12월 달도 다 이렇거든요. 혹시 이 내역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네. 사전에 계획된 그 담당 수사 분야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수사 활동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에 맞추어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15만 원씩 딱딱 맞춰서 쓴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그 분야를 나누어서 금액을 미리 계획해서 할당을 해준 거요. 네. 그 외에도 추가되는 수사소에 맞춘 수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사실은 1년 내내 4명이서 15만 원씩 딱딱 맞춰가 소요 경비를 똑같이 썼다는 게 다른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비슷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어떤 양해해 것이 주시기 15만 바랍니다. 원씩 딱딱 집행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부적인 말씀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확인하셨다니까 제가 더 지금 파볼 수는 없지만 사실 전 서면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해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액이 나가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고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 국감 과정에서 산청 펜션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좀 회자가 됐습니다. 네. 혹시 아십니까 내용? 자세히 아주 그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고법에 창원재판부가 있죠. 예. 창원재판부 공판은 혹시 예. 그 공판 검사 관련된 업무를 고검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창원에서 하나요? 창원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합니까? 아니면 창원지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검장님 산하 지휘를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창원고법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했던 사건인데요. 산청의 펜션 70대 노인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인데 1심에서 20년 선고됐어요. 예. 그런데 2심에서 피고인 측에서 선고일 직전에 1억 5천을 공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4년을 감형받았어요. 판결 이후에도 감형 사유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선고 직후에 1억 5천만 원을 회수해 갔습니다. 피고인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상고 기한 내에 있었거든요. 검찰에서 상고를 안 했어요. 피고인만 상고했다가 상고 취하해서 그냥 확정돼 버렸어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고검장님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예.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 부분은 뭐 옆에 계신 고검장님들, 뒤에 계신 지검장님들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형사 공탁제도가 공탁법 개정돼서 실시가 되면서 지금 현장에 혼란이 많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탁되고 나서 피해자한테 통지가 너무 늦어져서 선고 전에 공탁된 게